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오늘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김 부의장이 지난 1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입당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면서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부의장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서 기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김 부의장은 상식의 정치인이고 합리성을 늘 기준으로 삼고 정치를 해오신 큰 정치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김 부의장을 영등포 갑 지역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개인의 사리사욕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군요. 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후보 접수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미래 지난달 23일에 먼저 출범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후보 접수 받습니다. 앞서서 여당 지도부는 청년과 여성 그리고 정치 신인의 비율을 낮은 것을 비례대표 공천에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지역구 공천에서 현역 강세다라는 논란을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풀이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경기 화성 의뢰에 나오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오늘 오후에 경기도 화성의 동탄 호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대표가 서울 노원병, 경기 화성, 대구 이쪽 지역까지 모두 총선 출마지로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2일에 화성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부터 이 대표는 이미 화성을 지역구 내의 교회나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경기 화성을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분을 배치할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신문 열심히 보고 있는데 뜬 속보였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배제가 됐죠. 컷오프가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탈당 여부 같이 향후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가 당장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이 앞서서 지난 2일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 만남을 두고 임 전 실장이 민주당 탈당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미래와의 연대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됐는데 일단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겠다는 말들은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당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 전 실장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게 없다. 임 전 실장이 당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겠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역시 닻을 올렸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이렇게 원내 세 당에다가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범야권 미래
비례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영입인사인 백승아 초등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으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30명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할 예정인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추천 후보를 내고요. 민주당이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입니다. 네, 이제 총선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역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이 닻을 올린 같은 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새 정당인 조국혁신당 또 함께 정식 창당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어제 주최 측 추산으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 열고 조 전 장관을 당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수락연설에서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정치검사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조국은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전공의 파업 속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사들이 어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 등의 경찰 집회가 있었고 경찰 추산으로 12,000명 정도가 서울에서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 의대생 등은 손팻말을 들었는데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실제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대부분은 정부가 제시했던 데드라인 이후 연휴가 끝나는 어제까지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회와 관련해서 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라는 글이 온라인에 여러 올라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협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 여전히 법과 원칙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한 입장 밝혔는데요. 오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서 현장 점검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계를 향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경찰이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전 회장 어제 오후 귀국했는데 경찰이 공항으로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정부가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하자 정부가 지난 1일에 의협, 서울시 의사회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 예? 그때 노 전 회장이 당시에 해외에 머물고 있었고 귀국하자마자 경찰이 곧바로 강제 수사를 한 겁니다. 경찰은 먼저 강제 수사 대상이 됐던 4명에 대해서는 오는 6일에 소환조사 진행하고요. 노 전 회장도 이번 주 안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이제 초등학교에서요. 교육 그리고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문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달부터 늘봄 학교가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이 늘봄 학교 시간은 아침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7시부터 정규 수업이 끝나고 오후 8시까지 이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따로따로 운영이 됐었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예. 올해 1학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2,741개 학교에서 시행이 된 뒤에 2학기부터는 6천여 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이 제도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에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6학년까지 모두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저녁 식사 비용도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늘봄학교가 안착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 때문에 학원을 많이 다닌다거나 아니면 맞벌이 가정의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을 막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늘봄 학교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 지금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늘봄 학교 업무가 교사들까지 전가돼서 교육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건데요. 예. 제대로 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기간제 교사처럼 비정규직 인력으로 땜질 처방을 내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 연맹 관계자는 늘봄 학교가 교원과 분리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고 늘봄 학교 이용 학생의 등록 관리 또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늘봄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늘봄 학교의 운영이 되는 학교가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부산과 전남은 지역 내의 100% 학교가 모두 늘봄 학교에 참여를 했는데 예. 서울은 단 38개교 6.3%가 참여를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군요. 예. 자, 지난해 버는 돈은 빠듯한데 식비는 부담이 컸던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월 평균 395만 9천 원, 전년보다 1.8%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면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해 전체 가구가 이자 세금 내고 소비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이 1%대 증가를 한 건데 예. 먹거리 물가는 이보다 더 크게 올라서 결국 먹거리 부담이 컸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대표적인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게 가공식품, 외식 물가인데 각각 6.8%와 6% 올라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3.8배와 3.3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 부담이 컸던 건 제품 가격이 줄줄이 다 올랐기 때문인데요. 식품기업, 외식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 물류비, 임대료가 다 올라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